자, 그럼 그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물류 이슈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1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됐죠. 전 세계를 강타한 사건은,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면서 온라인 매출이 증가를 하였고, 온라인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쿠팡과 마켓컬리아, 스타콤과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의 그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은 2015년에 55조였던 온라인 매출액이 2019년에는 그 135조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불과 1년 사이에 161조로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그 온라인 이커머스 기업들이 그 물류센터를 많이 쓰게 되고 그 물류의 중요성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BRE, 부동산 전문 기업인 CBRE에 따르면은 온라인 매출액이 1조 증가할 때, 물류센터를 필요로 하는 평수가, 대략 3만 평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따르면은, 물류센터가 이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갈 때, 로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도, 한 80만 평 가까이, 80만 평에서 90만 평 정도 물류센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완공된 물류센터들은 60만 평 정도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온라인 매출액 증가에 따라 가지고 물류센터가 많이 필요한데 물류센터가 많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업에서 일하다 보면은 물류센터가 지금 많이 부족해 가지고 신축된 물류센터가 나오자마자 이러한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이 서로 앞다퉈 가지고 그 물류센터를 서로 임대하겠다고 앞다퉈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물류 부동산 기업인 그 교보리얼케에서 물류 산업 부동산 동향 레포트를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그 2020년 물류 산업 관련 주요 이슈로는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가속화라고 그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그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년도 4분기 기준 이커머스 시장 매출액은 2017년부터 매년 21%씩 성장을 해서 2022년 4분기에는 45.3조를 기록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이젠 이커머스 시장의 총 매출액 중 모바일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로 보시면 거의 모바일 매출액 그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온라인 결제의 그 편리성이 이커머스 시장 성장에 주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비대면 거래 주요 품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여행 및 교통 서비스, 의복, 가전, 전자, 통신기기가 주로 거래되었다면 2020년에는 음식료품 및 음식 서비스 거래가 상위 품목으로 새로이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사들을 발췌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류센터는 쿠팡 전과 쿠팡 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해도 사실 뭐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2010년 쿠팡이 창립된 이후에 2012년부터 2013년 그 무렵에는 본격적으로 경기도 이천 덕벽 IC 인근과 그 경기도 김포 아라뱃길 일대에 대형 물류센터들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 많은 물류센터들이 과연 임대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2017년 이후에는 공실이 없을 정도로 모두 임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김포 아라뱃길에 위치한 MQ 로지스틱스에 근무할 당시인 2016년에는 2013년에 완공되었던 그 물류센터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2017년 무렵에는 공실이 전부 빠졌으며 아라뱃길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라뱃길에 신축한 대형 물류센터들 모두 빠른 속도로 공실을 채워 나갔습니다. 자, 그럼 그 쿠팡과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규모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쿠팡이 과거에 그 손정희 님한테 2조 원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창업했던 그 초창기 때는 과연 초창기 때는 그 워낙 적자가 심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당히 이전에 이미 그 현금 흐름으로 그 적자를 메꿀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됐고 거기다가 이제 또 그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면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 이후에 물류센터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기사를 살펴보면은 올해 물류센터 신규 투자를 1조 원이 넘겼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쿠팡이 그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한 곳은 충청북도나 전라북도, 경상북도, 부산 그런 그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물류센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신축된 물류센터를 위주로 해서 그 대규모 임차를 해서 물류를 운영하는 그림으로 지금 쿠팡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켓컬리에 관련된 기사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컬리는 2015년에 설립을 하였고 새벽 배송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켓컬리가 샛별 배송이라는 새벽 배송을 들고 나옴으로써 쿠팡이 쿠팡 로켓 프레시라는 새벽 배송을 들고 나와서 그 새벽 배송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그 물류센터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겠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해서 연내 남북권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로 발표를 했습니다. 마켓컬리의 운영사 인컬리가 새벽 배송 서비스인 새별 배송을 5월 1일 대전, 세종 등 충청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연내 전국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켓컬리는 국내 물류 최대사인 CJ대한통운과 손잡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등 충청권 5개 도시에 5월 1일부터 샛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영남과 호남 등
남부권까지 대상 지역을 넓히며 샛별 배송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마켓컬리의 그 대전, 세종, 충청권 샛별 배송은 마켓컬리가 수도권 지역 물류센터에서 신선식품을 최상의 상태로 포장해 출고하면 CJ에 대한 통운의 냉장 차량이 주문 고객이 집까지 상품을 운송을 담당하는 구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구조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또 스타컴에서 SC닷컴에서 새벽 배송을 확대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고요. 충청권 새벽 배송이 시작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타컴이 신선식품 새벽 배송을 오는 7월부터 충청권으로 확대한다라고 기사에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스타콤은 이마트 온라인몰이라고, 사실 온라인 쇼핑의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사는 온라인 쇼핑의 효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어,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은 인근에 있는 이마트에서 그 물건을 피킹을 해가지고 온라인 배송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배송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스타컴이 김포에 두 군데, 그리고 용인 구성에 한 군데 대형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배송을 하고 있고, 또한 이마트 매장 110곳을 또 추가로 물류 거점을 이용해서 지금 배송하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켓컬리가 충청권에 배송을 시작하겠다라고, 새벽 배송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더니 스타컴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해가지고 그 충청권의 새벽 배송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업체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마켓컬리는 둘 다 이제 크로스다킹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김포에 있는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대형 차량을 이용해서 CJ 대한통운의 거점으로 보내주면, 충청권 거점으로 보내주면 CJ 대한통운의 차량이 어, 배송처로 배송하는 그런 구조로 마켓컬리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스타컴도 마찬가지로 김포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충청권으로 보내주면은 충청권에 있는 물류센터에 소분해가지고 스타컴 배송 차량들이 배송하는 구조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세계는 이베이 코리아 지분을 80%를 인수를 하면서 온라인 시장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온라인 물류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CJ에 대한 경우는 20만 평 최첨단 물류센터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당일 배송과 새벽 배송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이버는 CJ 대형통과 함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를 중심으로 전국에 빠른 배송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중심으로 운영해온 곤지암, 군포, 용인 풀필먼트 센터에 이어 추가로 20만 평 이상 규모 이상의 풀필먼트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 CJ 연합의 구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는 이제 CJ에 대한 통운의 곤지암 메가오브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1시간 이내에 간선 차량 운송이 가능한 지역에 물류센터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풀피먼트 센터를 구축을 하고, 소비자들이 오늘 23시 59분까지 배송을 하면은 CJ에 대한 통운의 택배 배송망을 이용해서 내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길날 받을 수 있는 배송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네이버는 또한 물류 협업 전략을 가동을 하면서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를 개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네이버는 네이버 풀피먼트 얼라이언스를 출시했다고 발표를 했다라고 했고요. CJ 대한통운 뿐만 아니라 아웃박스 셀파를 비롯해 중소형 풀피먼트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을 할 때 주문을 한 후에 이제 물건을 어디를 통해서 받겠다 하는 풀피먼트 회사들을 선택을 하면은 그 회사에서 핑패킹을 통해서 물건이 배송이 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이버가 이제 매출액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CJ 대한통운이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확장하고 있는 중소형 풀필먼트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과도 연합을 해가지고 매출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내용들, 쿠팡과 신세계, 네이버, 물류센터 투자와 물류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한 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 제목은 쿠팡, 신세계, 네이버, 물류센터가 이커머스 성패를 가른다라는 내용이고, 내용은 쿠팡과 신세계그룹 네이버 쇼핑 물류센터 현황 및 투자 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살펴보시면은 현재 쿠팡은 전국 80여 개 풀필먼트 센터 등 170여 개의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어, 향후 투자 계획으로는 대구, 충북, 음성, 광주에 대형 물류센터를 올해 오픈 예정이며 전북 완주와 경남, 창원, 김해, 부산에 물류센터 부지를 확보해서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네오 물류센터를 세 곳을 김포 두 군데와 경기도 용인 구성에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베이 코리아 물류센터 두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마트 피크센터 즉 매장을 이용한 물류센터를 10곳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4년간 1조 원 안팎의 물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과 곤지암 물류센터 협업을 하고 있고 또 CJ 대한통운 군포 물류센터를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CJ 대한통운 용인 더운물류센터를 오픈 계획을 갖고 있고 향후에 곤지암 물류센터 인근을 곤지암 메가허브 터미널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물류센터 오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맨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류가 성패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류센터들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물류센터 몸값이 크게 뛰자 증권사들이 인수보다는 개발에 참여한다는 기사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운영사의 물류센터 인수에 투자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물류센터의 몸값이 급등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자 개별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사인 체스톤 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수도권 물류센터 캡레이트는 지난 29년 6%대에서 지난해 4사분기 4.8% 수준까지 하락했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류센터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보면은 4%대 초반도 있고 3%대 후반도 사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익률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들이 지금 현재는 물류센터 과거에는 지어진 물류센터에 테넌트들이 다 차 있는 거를 보고 수익률이 기대되는 수익률이 일정하게 맞으면은 물류센터를 인수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물류센터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아예 그냥 선매입을 한 후에 물류센터 완공 시점에 테넌트들을 확보한 다음에 매각을 하면서 보다 더 큰 수익을
갖고자 뭐 그렇게 방향을 뭐 트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 개발 사업이 늘면서 물류센터 시공은 그 건설사에도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어, 여- 그 과거에는 아파트나 이런 그 상업용 시설에 집중해서 건설을 하던 건설사들이 최근에는 그 물류센터 건설에 많이 뭐, 해가지고 물류센터 건설에 많이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